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번 주부터는 반등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주 초반이기 때문에 남은 주 동안에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반등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상승을 각 종목들이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27,63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이더리움은 1,58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만은 증시는 또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하마스 측에서 이스라엘 쪽에 우리는 휴전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요. 많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일지, 거기다가 미국인 사상자들도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전쟁은 절대로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음모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여간이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대법원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조 바이든 결국 1270억 달러어치 미국인들의 학자금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탕감받은 대상은 36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받은 사람들은 겁나 좋아할 테고 못 받은 사람들은 아쉽겠고, 열심히 일해서 학자금 갚은 사람들은 굉장히 열받겠고 그렇겠죠. 자, 이러한 자금들이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변해가지고 국가 부채에 얹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옹호론자이자 반 CBDC 및 반 백신주의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양강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당연히 안타깝게도 그닥 지지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출구조사에서 바이든이 60%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그 반면에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15%, 좀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내년까지 가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지지자들을 포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직접적으로 연결된 소식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니, 모두가 아실만한 일본의 대기업인데 그들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소유하고 있죠. 플레이스테이션이 이번에 해킹을 제대로 당해가지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생년월일, 날짜, 신용카드 기록까지 다 넘어가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소니나 플레이스테이션 계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특히 은행 계정 관련해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 전망은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최근에 미국 국채 매도 수준이 과도해졌다. 누가 던졌습니까? 중국도 던지고 일본도 던지고 있죠. 가격이 200일 2평보다 크게 낮고 수익률은 수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과잉 매도는 역사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을 불러왔다. 채권 가격 하락과 수익률 상승은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에서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중요한 시장 이벤트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불어 가지고 브릭스 국가들, 그 중에 중국, 브라질, 사우디가 한 달 만에 미국 국채 170억 달러 상당어치를 던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 국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달라스 등의 연준 총재들이 말하기를 10년물 국채 이자가 오르는 것을 보니 더 이상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에 동의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 제퍼슨 역시 높은 10년물 국채 이자에 따른 긴축 효과를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확실히 금리가 고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지 또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연준 측에서도 이 정도로 높은 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살살 지금 양념을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소식으로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이낸스의 CEO 짜오 짱펑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 가지고 지나친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오버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 내가 지난 3번의 반감기를 경험한 결과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2배로 급등한다라든지 그러한 화려한 움직임은 없다.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반감기 효과는 일반적으로 실현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다음 해에 가격이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감기가 나오자마자 마법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니암 하인벤처스의 아담 코크라니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강세를 보이지 않거나 다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마이크로스트러지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그 이유들을 쭉 읊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은 마이크로스트러지가 부도났으면 좋겠답니다. 자산에 대한 지나친 집중화는 오히려 상승 여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약간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스트러지가 상징적으로다가 기업들을 대표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나중에 따라갈 여지를 남겨주지 않을까. 물론 좀 너무 몰빵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구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면은 당연히 안 좋은 예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매집은 하지 않되 들고 있는 물량을 잘 보유하면서 마이크로스트러지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러지의 주식을 블랙락이 많이 갖고 있는데 망하도록 두지는 않겠죠. 다음으로 이어서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5년을 넘어서 6년 내 최소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는 이 같은 현상은 미래 시장에 진입하려는 트레이더들이 셀프 커스터디를 선호하면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 감소는 통상 가격 강세 시그널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FTX 붕괴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직까지 암호화폐 지갑이 없으시다. 근데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밑에 디센트 지갑 링크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용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룸버그의 분석가 마이크 맥글론 씨 계속해서 중기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리스크 오프 투심에 비트코인 약세를 만들 것이다. 즉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하방을 향하고 있는 100주 2평의 방향성이 상방을 향하고 있는 50주 2평보다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원유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과연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한편 달러 같은 경우 상승 추세를 무너뜨린 다음에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나왔었고 그와 동시에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듯한 모양새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크게 하락하게 된다. 그럼 위험 자산들을 다시 한번 기운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마이크 맥글론이 이야기한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한 후에 그 기세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꼬꾸라지지만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다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긴 했었으나 지금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혼 헤어스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26,000달러대까지 먼저 떨어졌었다면 롱을 치려고 했었는데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면 숏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지속적인 하락을 보는 분석가들도 있었는데요. 머프스키 분석가 비트코인 일봉보자 그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대까지 열려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움직임을 나는 기다렸다. 로만 분석가 자신의 분석을 관철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25,000달러까지 본인은 떨어질 것 같답니다. 그리고 25,000달러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지대로 된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자, 과연 이번 주의 비트코인 움직임 어떤 방향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때까지는 옆으로 개걸음을 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 좀 아쉬운 소식이 나왔죠. 이더리움 재단이 1700개 이더리움을 갖다 팔았습니다. 역사적으로다가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팔고 나서 이더리움에 큰 하락이 나왔었던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불길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얘네들도 전기세도 내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보시는 차트 토탈3인데요. 토탈3가 무엇이냐? 토탈2는 비트코인 제외, 토탈3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시총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토탈3가 지지를 뚫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토탈3가 80%, 고점 대비 80%, 8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게 된다면은 알트코인들 진짜 엄청난 공포, 지금보다 더한 하락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겠는데, 그러려면 역시나 비트코인, 특히 알트들의 대장인 이더가 잘 견뎌주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샘 뱅크만이 관련된 재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국의 조력자가 있었을까? 코리안 어카운트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째서 안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한국에 연관이 되는 것인가? 독원으로는 모자라단 말인가? 미국의 CFTC가 소송에서 제기한 문서에 따르면 샘 뱅크만은 계속해서 한국 계정 코리안 어카운트를 언급하곤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로 한국에 조력자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한국 계좌라는 것이 비밀 용어로서 자금 횡령을 위해 만든 가짜 계좌라는 것일까?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샘 뱅크만은 한때 한국에 한남그룹이라는 회사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한남그룹, 한남이라는 단어가 최근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름을 한남그룹, 장명 센스 오진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이 한남그룹이 코리안 어카운트가 될 것이었었는지 아니면은 빗썸을 인수하기 위한 초석 단계였었는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중에 망해버린 하루인베스트, 데일리오 같은 회사들도 샘 뱅크만이가 살짝 건드린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한국이 만만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중국이라든지 어둠의 세력들이 업비트에서 조작질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자, 만만한 한국의 이미지를 좀 벗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샘 뱅크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만약에 한국인 친구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꼭 같이 체포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토마토 채널 덕분에 자료 찾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싶으신 분들은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